교재 예제 2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앞 시간에 라그랑지 정리를 공부를 했었습니다. 델 F 이퀄 람다 델 G를 만족하는 람다, 스칼라값 람다가 존재한다는 것, 이것이 앞에서 배웠던 라그랑지 정리였었는데요. 이때 람다를 라그랑지 승수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말을 붙였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앞서 배웠던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직접 예문을 통해서 최대 최소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루고자 하는 예제 2번은 앞 시간에 이 예제의 그림을 이용해서 라그랑지 승수의 기본 원리를 설명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이 그림하고 등위 곡선하고 제한 곡선이 만나서 생기는 접점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이 생긴다는 것을 이미 앞에서 설명했었는데요. 직접 이 예문을 풀어봄으로 해서 그래프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정말로 최대 최소를 구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원둘레상에서 함수 f의 극값을 구하시오라는 얘기네요.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는 함수 f는 이렇게 주어져 있으니까요. 제한 조건을 선택하도록 하죠. 자, 이제 제한 조건을 G라 놓겠습니다.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이퀄 1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배웠던 라그랑지 정리를 쓸 수 있죠. 우리는 이 라그랑지 정리에 의하여 델 F는 이퀄 람다 델 G를 만족하는 람다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방정식과 이 위에 있는 제한 조건을 연립해서 풀물을 해서 점의 좌표를 찾을 수 있고요. 그 점의 좌표를 주어진 함수에다 다 대입을 했을 때 가장 큰 게 최대, 가장 작은 게 최소가 됩니다. 이미 푸는 방법은 앞서 예제 1번을 통해서도 설명했기 때문에 그리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할까요? 델 F 이퀄 람다 델 G와 제한 조건 x의 제곱 플러스 y 제곱 이퀄 1을 연립해서 풀도록 하지요. 자, 그라디언트 벡터를 계산하는 방법은 이미 앞에서 다 설명했었습니다. 제1성분은 x에 대해서 편밀한 것이고 제2성분은 y에 대해서 편밀한 거예요. G도 마찬가지로 제1성분과 제2성분을 각각 표시하면 2x와 2y와 같이 됐습니다. 그리고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이퀄 1이에요. 첫 번째 방정식으로부터 두 벡터의 상등관계에 의해서 2x는 2람다x와 같고 4y는 2람다y와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x의 제곱 플러스 y 제곱 이퀄 1, 요 위에 두 개의 방정식을 풀어서 얘를 1번, 얘를 2번이라 할게요. 그래서 1, 2번을 풀어서 3번에다 대입함으로 해서 점의 좌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우선 1번부터 먼저 풀어보도록 할게요. 둘 중에 아무나 먼저 풀어도 상관없습니다. 같은 결과 나옵니다. 자, 편의상 1번부터 풀어보도록 할까요? 자, 이제 한쪽으로 다 넘기니까 x 1 람다 이퀄 제로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두 개 곱해서 0이니까 앞이 0이거나 또는 뒤가 0이면 되죠. 그래서 x가 0일 때를 보겠습니다. x가 0일 때를 계산하면 이 두 번째 식에는 x가 없으니까 바로 세 번째 식에다 대입을 합니다. x 대신 0을 대입하니까 y제곱이 1, y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실로부터 우리는 점의 좌표는 x가 0일 때 y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입니다. 람다가 1일 때도 있죠. 람다 1일 때 람다 요 두 번째 식에도 람다가 있습니다. 여기다 람다 이퀄 1을 대입하면 4y 이퀄 2y 넘기면 4y 마이너스 2y니까 2y 이퀄 0. 그럼 y가 0이란 얘기죠. 그래서 y 이퀄 0입니다. y가 0이라면 그 밑에 있는 3번식에다 대입을 합니다. 그럼 x제곱이 1이니까 x는 플러스 마이너스 1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점을 찾아본 결과 x좌표는 플러스 마이너스 1, y좌표는 0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점이 모두 네 군데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0, 플러스 마이너스 1과 플러스 마이너스 1,0 이렇게 네 군데 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요. 사실 이 네 군데의 점이 있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앞서도 그림을 갖고 설명했었죠. 자, 여기 볼까요? 이것은 앞 시간에도 설명했던 것처럼 자, 요 원은 제한 조건이었고요. 그 다음에 요 각각의 타원은 각각 z 이퀄 1, z 이퀄 2 이런 식으로 수평 접선으로 수평 평면하고 만나 생기는 공통 교선이니까 등위 곡선을 각각 xy 평면에다 투영시켜서 그렸습니다. 여기 보다시피 제한 곡선하고 등위 곡선이 접하는 접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접점의 좌표들을 잘 살펴보면 1,0, 마이너스 1,0, 여기 0,1, 여기 0, 마이너스 1입니다.
결국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제한곡선과 등위곡선이 만나는, 정확하게 만난다라기보다는 접한다는 말이 맞겠죠. 접하는 점, 즉 공통 접선을 갖는 그 점에서 극대 또는 극소가 생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요 네 개의 점에서 가장 큰 값, 가장 작은 값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하나하나 원식에다 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주어졌던 함수는 요 함수예요. 그래서 이 식에다가 이 네 개의 점을 다 대입하는데요. 식 자체가 제곱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들을 그대로 대입해도 되겠네요. 따로따로 네 개의 점을 대입하지 않더라도 제곱이니까 같은 결과 나오죠. 0, 플러스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2가 되는군요.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1, 0을 대입하면 1이 나오겠군요. 따라서 이 네 개의 점을 비교했을 때 가장 큰 게 최대고 가장 작은 게 최소예요. 따라서 우리는 0,1과 0,-1에서 가장 큰 최대값 1을 갖고 1,0과 마이너스 1,0에서 가장 작은 최소값을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위의 점과 아래 점에서 최대값이 나오고요. 왼쪽과 오른쪽에서 최소값이 나오는데요. 이것을 실제로 그래프를 통해서 살펴봐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을 통해서 볼까요? 자, 요 점의 좌표가 0,1이고 요 반대편이 0,-1이고요. 그리고 요 점의 좌표가 1,0, 저 뒷부분이 마이너스 1,0입니다. 자, 우리는 이 제한곡선 위에서 정의되는 곡면의 일부분들을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대략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각적으로 봐도 알 수 있듯이 요 점에서 최대, 요 점에서 최대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한 요 점에서 최소, 저 뒷부분에서 역시 최소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직접 계산을 통해서 얻은 이 결과나 그래프를 통해서 얻은 결과가 일치한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예제 2번 이해됐죠? 이제 우리는 라그랑지 정리를 이용하면 그래프의 개형을 모른다 할지라도 어디서 최대, 어디서 최소가 되는지는 알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이어서 예제 3번은요. 예제 2번이 이 경계선상에서만 조사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다면 이제 예제 3번은 부등식 영역입니다. 작거나 같은 영역. 다시 말해서 이 그림으로 본다면 바로 이 원판 내부 안에 있는 점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찾으시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문제는 앞에서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일변수함 쓸 때도 이런 거 했었잖아요. 최대 최소는 극대가 함수의 정역 안에서 극값을 모두 다 조사하지요. 그런 다음에 경계값에서 가장 큰 경계값들을 또 조사하죠. 그래서 극값하고 경계값들 중에서 가장 큰 게 최대, 가장 작은 게 최소였었습니다. 일변수 함수도 그렇지만 다변수 함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바로 앞절에서 최대, 최소 문제를 얘기할 때 본문에서 이렇게 글상자 부분이 있었거든요. 내부 영역 안에서 극값을 모두 조사하고 경계가 되는 값에서 역시 함수값 중에 가장 큰 값, 가장 작은 값을 찾아본 다음에 전체에서 최대, 최소를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미 우리는 예제 2번을 통해서 요 좌우에서 최대값이 나오고 요 앞뒤에서 최소값이 나온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데요. 이건 경계상에서의 점들을 조사해 보니까 네 군데 점에서 그런 특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우리는 이 내부 안에 있는 점 중에선 이 그래프를 잘 보세요. 이 그래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원점에서 극소가 되는 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서로를 다 비교해 보면 요 점이 제일 작네요. 그러니까 극소이자고 최소가 돼요. 앞서 요 테두리 상에서는 이 두 개의 점에서 최소값이 나왔지만 지금은 내부 영역 전체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내부 영역 안에 있는 점에서의 극값도 조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림선을 보면 요 점에서 극소이자고 최소고 그 다음에 여전히 이 좌우에 있는 값들은 극대이자고 최대가 됩니다. 자, 앞서 예제 2번은 테두리 상에서의 함수를 노란색 곡선으로만 그렸다면 이제 이 원판 내부 안에 있는 모든 점에서의 곡면을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 색칠한 부분만 나옵니다. 이해됐죠? 이 색칠한 부분만 있어요. 그러니까 그릇이 이렇게 아주 아름다운 기하학적인 곡선으로 이렇게 매끄럽게 되어 있는 그런 컵이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컵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아니면 유리로 만든 어떤 꽃병이랄까요? 그런 기하학적으로 아주 이쁜 모양의 그 곡면이 나타나는데요. 이 곡면 중에 제일 작은 값은 원점이라는 걸 한눈에 봐도 알 수 있고요. 여전히 최대값은 양쪽 끝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그래프를 통해서 보면 보다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그럼 직접 계산해도 그렇게 구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구해도 그와 같은 것을 얻을 수 있는데요. 자, 우리는 경계상에서 일단 조사를 했던 예제 2번의 풀이를 그대로 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내부 영역 안에 있는 점에서는 앞서 배웠던 것처럼 이계도함수의 판정법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려고 해요. 자, 이계도함수의 판정법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임계점부터 먼저 찾아야 되죠. 자, 이제 내부 영역 안에서 임계점을 찾아야 되는데요. 뭐 그림사로 보면 금방 알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래프를 몰랐다라고 가정하고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이변수 함수 fxy = x의 제곱 플러스 2y의 제곱에서 얘를 x에 대해서 편입을 하니까 2x, f를 y에 대해서 편입을 하니까 4y와 같이 됐습니다. 그리고 fxx를 계산하면 2, fxy를 계산하고 fyx를 계산하면 0, 그리고 fyy를 계산하니까 4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해시안을 계산해 보면 fxx는 2, xy가 0, yx가 0, yy가 4가 되죠. 어떤 값을 대입하더라도 상수만 나오니까 2, 4, 8 양수가 됐죠. 그리고 우리 지금 조사하고자 하는 값은 fx가 0이고 fy가 0이 되는 값은 임계점을 따로 안 구했었군요. 우리가 fx가 0이고 fy가 0이 되는 점은 원점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바로 원점을 대입하도록 하죠. fxx가 요거예요. 원점, 어떤 점을 대입해도 그냥 2만 나오거든요. 양수였군요. 햇세 행렬식의 값이 양수이고 일행일련의 원소값이 양수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요? 아래로 볼록이죠? 그래서 극소값을 갖습니다. 그래서 원점에서 극소값 00을 대입하면 여기다 00 대입하면 0입니다. 그래서 극소값을 갖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0을 갖습니다. 자, 내부 영역 안에서는 임계점은 원점은 이 원판 내부 안에 있었잖아요. 원판 내부 안에 있는 점에서 임계점이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일단 그 점에서 극소값 0을 갖고요. 그 다음에 아까 다 계산해봤던 경계상에서는 이 두 군데에서 요 두 군데 점에서 1이었으니까 요 5개의 점을 다 비교했을 때 가장 큰 게 최대값이고 가장 작은 게 최소값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역시 내부 영역이 있다 할지라도 경계와 내부를 구별해서 내부에서는 앞서 배웠던 이계도함수 판정법을 쓰고 경계에서는 라그랑지 정리를 쓰면 충분히 해결이 가능합니다. 예제 2번과 3번 이해됐죠? 자, 그럼 이어서 예제 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2번하고 예제 3번은 이변수 함수의 문제를 다뤄왔다면은 이제 예제 4번은 이제 제한 조건도 변수가 하나 더 늘어났죠. 3변수 함수입니다. 자, 이제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구면 위의 점으로서 한 점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점과 가장 먼 점을 구하시오라는 얘기예요. 자, 우선 구면 위의 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림을 볼까요? 이렇게 구면이 이렇게 있습니다. 구면이 어떤 점에서 요즘에 가장 가까운 이 점의 좌표와 가장 멀리 있는 점의 좌표를 각각 구해보세요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는 이런 문제를 지금 우리가 라그랑지 승수법을 이용해서 최대 최소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요. 만약에 그냥 라그랑지 승수법을 상관하지 말고 그냥 푼다라고 가정했다면 다음같이 풀어도 됩니다. 구의 중심이 원점이거든요. 반지름이 2가 되는 구면이에요. 자, 구의 중심에서 3,1,-까지 거리를 계산합니다. 이 거리를 계산했을 때 우리 요점의 좌표를 구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면은 자, 여기가 잘 보세요. 몇 대 몇이 되는지 여기가 이렇게 되면 요 벡터를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 여기에 반지름 2잖아요. 이 거리 그러면 몇 대면 이렇게 해서 내분점 외분점을 이용해서 점의 좌표를 구해도 됩니다. 그리고 멀리 있는 점은 외분점을 이용해서 구하면 돼요. 아시겠죠? 책에 보면 저자가 이 그림 옆에다가 만약에 미분적 분할을 이용하지 않고 구할 거면 어떻게 구할 수 있나 라고 질문을 던졌거든요. 내분점, 외분점을 이용해서 구하면 돼요. 아시겠죠? 그거 생략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전체 구간의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할 때 피타고라스 정리 쓰고 요건 반지름이 2가 되니까 몇 대면 나오죠? 그래서 내분점, 외분점, 원점과 이 점의 내분점은 각각의 몇 대면 예를 들어서 m 대 n이라면은요. m 플러스 n분의 m 그리고 m 대 n이라면 m 곱하기 3 더하기 n 곱하기 원점 이렇게 해서 구하면 돼요. 순서상으로 다 계산하면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라그랑지 승수법을 배우려는 게 목적이니까 그래서 식을 세워보도록 하지요. 자, 제한 조건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한 조건은 G라 놓겠습니다. 이제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플러스 z의 제곱 이퀄 1 이라 놓겠습니다.
제한 조건을 이와 같이 놨습니다. 이제 이렇게 놓고 우리는 함수 f를 찾아야 되는데요. 앞에 예제 2번과 3번은 함수가 주어져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함수가 주어져 있지 않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할 생각이냐면 이 구면의 표면상에 있는 한 점을 그냥 임의의 점을 x, y, z라 놓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면 바깥에 있는 한 점을 편의상 q라 놓을까요? 이 점을 우리가 구하려는 것을 p라 했다면 p하고 q 사이의 거리를 구하려고 합니다. 특별하게 알파벳 정의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점을 p, 이 점을 q라 놓아 보겠습니다. 그러면 p하고 q 사이의 거리를 우리가 이제 p하고 q 사이의 거리를 d라 놓겠습니다. d는 p하고 q 사이의 거리예요. 이 그림을 보면 알 수 있죠. 그럼 피터러스 정리 써서 x-3의 전체 제곱 플러스 y-1의 전체 제곱 플러스 z 플러스 1의 제곱 이와 같이 됐습니다. 이거 1라 놓겠습니다. 자, 우리의 관심은 이 d가 최소가 되는 점의 좌표 x, y, z를 구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앞에서 했던 것과 비슷하게 d가 최소가 된다는 얘기는 d가 최소가 될 필요 충분 조건은 앞전에서도 이와 비슷한 문제를 한 적이 있죠. d의 제곱이 최소가 된다는 말과 동치입니다. 자, 그래서 d의 제곱을 생각해 볼까요? 이제 우리는 d의 제곱을 보면은 x-3의 제곱 플러스 y-1의 제곱 플러스 z 플러스 1의 제곱이에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얘네들을 좀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할 것이냐면은 이 문자가 3개잖아요. 그래서 다루기 좋게 우리는 뭐 문자를 2개로 바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이걸 써도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얘를 그냥 함수 f라 보고 계산해도 됩니다. 즉 라그랑지 승수는요 2변수든 3변수든 언제든지 적용할 수 있어요. 만약에 여기를 z를 xy로 바꿔놓고 풀면은 앞전에서 배웠던 것처럼 이계도함수 이계 편도함수를 이용해서 구하는 헬스의 판정법을 이용해서 풀어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해도 되는데요. 우리는 지금 라그랑지 승수를 배우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니까 얘를 이쪽에다 쓸까요? 얘를 f, x, y, z라 놓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됐죠? 자, 이것을 이제 함수 f라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라그랑지 정리를 적용할 생각이에요. 델 f하고 람다 델 g가 같아지는 람다 존재한다고 해서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그랑지 정리를 쓸 거예요. 라그랑지 정리에 의하여 우리는 델 f 이퀄 람다 델 g와 그리고 바로 쓰겠습니다. 제한 조건을 바로 연립해서 풀게요. 자, 이제 이것을 동시에 만족하는 점을 구하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 방정식부터 봅니다. 델 f죠. f를 x에 대해서 표현하죠. 이 x-3 그리고 자, 이것이 제1성분이고요. 제2성분도 이 y-1 제3성분은 이 z 플러스 1과 같이 됩니다. 그리고 람다 델 g예요. 자, g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델 g를 계산해 보면은 2x, 2y, 2z와 같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한 조건은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이게 반지름이 아까 1이 아니라, 그렇죠? 반지름이 2가 됐었는데 선생님이 쓰길 반지름 1로 잘못 알고 잘못 써놨네요. 정정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점의 좌표 그 구의 표면상에서 바깥에 있는 점까지의 거리니까 이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 1-1과의 거리예요. 요 제한 조건만 4로 정리합니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제곱 이퀄 4예요. 자, 우리는 벡터의 상등관계로부터 하나하나 계산해 볼까요? 여기 2하고 2 다 소거되니까 x-3은 이퀄 람다 x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y-1은 이퀄 람다 y가 됐고요. 그리고 z 플러스 1은 이퀄 람다 z와 같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의 제곱 이퀄 4를 만족해야 돼요. 이걸 1식, 얘를 2식, 얘를 3식, 얘를 4번식이라 놓겠습니다. 우리는 1, 2, 3번을 이용해서 4번에다 대입할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주어진 식을 좀 변형할 필요가 있겠네요. 우리는 하나하나 계산해 보도록 할까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주어진 식에서 x, y, z가 0은 아니겠죠. 왜 그러냐면
얘는 중심의 원점에 있고 반지름이 2가 되는 구의 표면상에 있는 점들이라 얘기를 했었으니까 당연히 XYZ는 0이 아닙니다. 그래서 0이 아니니까 나눌 수 있죠. 그래서 1번 식으로부터 X로 나누고 2번 식으로부터 Y로 나누고 3번 식으로부터 Z를 나눠요. 그렇게 다 나눗셈을 해보니까 자 이제 첫 번째 식으로부터 람다는 X분의 X-3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두 번째 식으로부터 Y분의 Y-1, 세 번째 식으로부터 Z분의 Z 플러스 1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는 이 방정식을 풀어보도록 하죠. 우선 첫 번째 방정식으로부터 먼저 풀겠습니다. 자, 이제 대각선끼리 비례식이 같다는 얘기는 대각선끼리 곱한 게 같아야 돼요. 이렇게 곱하니까 xy-3y는 이퀄, 이렇게 곱하면 xy-x의 같이 됩니다. xy 좌우에 동일하게 있으니까 소거되고요. 양변에 마이너스 곱하니까 x는 이퀄 3y라는 관계를 만족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첫 번째 식과 세 번째 식의 연립방정식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식과 세 번째 식을 연립해서 풀어요. 똑같이 비례식 같다라고 놓고 풀 것이니까 대각선끼리 곱한 것을 같다라고 놓고 풀면 돼요. xz-3z는 이퀄 이렇게 곱하니까 x의 z 플러스 x 이렇게 됐고요. 서로 소거됐습니다. 이제 x는 이퀄 마이너스 3z 이와 같이 쓸 수 있게 됐네요. 자, 여기까지 됐죠? 자, 이 사실로부터 우리는 기억과 니은을 모두 4번식에다 대입을 하려고 해요. 기억식으로부터 y는 x로 표현할 수 있고요. 니은식으로부터도 z를 x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를 다 x로 표현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이죠. y는 3분의 x예요. 3분의 x의 전체 제곱, 그리고 z는 마이너스 3분의 x인데 역시 제곱해서 이퀄 4를 만족해야 됩니다. 기억 니은을 전부 다 4번식에다 대입을 한 거예요. 이제 주어진 식을 잘 정리해 볼까요? 그럼 3, 3, 9, 3, 3, 9. 자, 여기 9로 통분하면 되겠네요. 그럼 9, 분모는 9인데요. 여기 9x의 제곱이라 쓰면 되고, 여기 x제곱 더하기 x제곱이에요. 4가 됐네요. 자, 정돈해 보겠습니다. 9, 10, 11. 11x의 제곱은 이퀄 4, 9, 36이 됐습니다. 따라서 x의 제곱은 11분의 36 이와 같이 되는군요. 자, 여기까지가 됐죠. 자, 따라서 x의 제곱이 11분의 36이었으니까 그럼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1분의 6이 나오는군요. 여기까지가 됐죠. 자, 그러면 x가 구해졌으니까 y는 3분의 x잖아요. 3분의 x가 y였으니까 y는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1 여기다 곱하니까 2 루트 11 이와 같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z는 마이너스 3분의 x예요. 그래서 마이너스니까 부호가 바뀌겠네요. 그래서 z는 마이너스 플러스 복부의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똑같이 나누는데 부호만 바뀌었으니까 여기 2가 되고 루트 11 이와 같이 됐습니다. XYZ 좌표가 모두 다 구해졌습니다. 자, 이제 XYZ 좌표가 모두 다 구해졌는데요. 자, 그러면은 3,1,-1로부터 우리는 함수값이 제일 작게 되는 것을 가장 가까이 있다는 얘기는 거리가 제일 짧아야 되잖아요. 제일 작게 있는 것을 찾아야 되는데요. 물론 여기를 부가 복부거든요. 플러스 마이너스를 대입한 값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플러스 대입한 값을 계산해 봤을 때 D가 작은 값과 제일 큰 값 두 개가 있을 텐데요. 큰 값이 나온 것은 이 반대편에 있는 거예요. 그걸 R이라 놓을게요. 그래서 요 거리가 제일 짧고 이 거리가 제일 긴다 했을 때 이 그림을 잘 볼까요? 여기 보다시피 3,1, 마이너스는 이쪽에 있는데요. 그러면 여기에 XYZ 좌표계가 보다시피 플러스 루트 6 플러스 6 플러스 2 마이너스 2가 있는 쪽이 당연히 제일 가까이 있는 점일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정확한 건 여기다 대입을 해봐야 되는데요. 대입을 하는 건 생략하도록 할게요. 대입을 해봤을 때 서로를 비교했을 때 둘 중에 가장 큰 게 최대, 가장 작은 게 최소인데요. 지금 가장 가까이 있는 점을 찾는 것은 최소가 되는 점을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소가 되는 점은 한눈에 봐도 플러스 마이너스일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마이너스 플러스는 저 반대편에 있거든요. x좌표 음, y좌표 음이니까요. 이해됐죠? 자, 그래서 요 점의 좌표가 플러스 루트 따로 여기다 대입하는 건 생략할게요. 이렇게 하고 루트 11분의 2 마이너스 루트 11분의 2와 같이 됐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에 있는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쪽에 있고요. 반대편은 마이너스 플러스예요. 저 뒤편에는 이 뒤편에 있는 점은 마이너스 루트 11분의 6 그리고 마이너스 루트 11분의 2 그리고 루트 11분의 2 이와 같이 됩니다. 이 문제 이해됐죠?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물론 시각적으로 봐도 금방 알 수 있고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내분점, 외분점을 이용해서 풀어도 정확하게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이제 제한 조건이 두 개가 있을 때 이런 경우 다변수 함수의 최대 최소를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조금 전에 예제 2번을 통해서 다음 같은 문제를 살펴본 적이 있었죠. 앞에서 배웠던 거 다시 한번 잘 볼까요? 자, 여기 보다시피 등위 곡선이 주어져 있고요. 이렇게 제한 조건이 있었죠. 우리는 등위 곡선하고 제한 조건이 보다시피 4개의 점에서 접하는 것을 살펴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등위 곡선이기 때문에 이 등위 곡선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 등위 곡선에 접하는 접선의 수직으로 그라디언트 벡터가 나타난다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고요. 또 조금 전까지도 살펴봤던 것처럼 양함수의 그라디언트 벡터는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방향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이 공통인 교선상에서 수직으로 접선 벡터의 수직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음함수의 그라디언트 벡터와 그리고 양함수의 그라디언트 벡터가 서로 평행하다는 것을 배웠었는데요. 이와 같은 아이디어를 제한 조건이 2개짜리인 경우에도 그대로 확대해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음 같은 그림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여기 보다시피 어떤 제한 조건이 G는 equal K라는 제한 조건과 H equal C라는 제한 조건이 있었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G equal K와 H equal C의 공통 교선을 C라 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C 위에 한 점에서 우리는 주어진 양함수의 그라디언트 벡터를 계산해 보려고 하는데요.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C상에서 양함수의 그라디언트 벡터는 그 곡선 C의 수직이었다는 것을 앞서 살펴봤고 조금 전까지도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을 되살려 봤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 공통 교선 C상에서 양함수의 그라디언트 벡터는 이 C의 수직이 되는 벡터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델F가 이 정도 되어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이미 앞전에서 살펴봤었죠. 음함수가 주어졌을 때 음함수의 그라디언트 벡터는 주어진 그 음함수의 공면 위에 한 점에 접하는 접평면에 수직이 되는 법선 벡터를 나타낸다는 것을 이미 배웠었습니다. 자, 그래서 G는 equal K라는 이 음함수의 공면 위에 놓이는 한 점 P에서 접하는 접평면을 생각해 볼까요? 이런 접평면을 생각할 때 바로 이 그라디언트 벡터, 음함수의 그라디언트 벡터는 이 접평면에 수직이 되는 법선 벡터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 보다시피 델 G는 이런 벡터였습니다 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자, 이제 같은 방법으로 이제 H equal C라는 공면이 있습니다. H equal C라는 공면이 있고 H equal C라는 공면이 음함수이기 때문에 이 음함수의 한 공면에 접하는 접평면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런 접평면이 있었더라 봅시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음함수의 그라디언트 벡터는 델 H예요. 자, 델 H는 바로 그림선은 여기쯤에 있네요. 그리고 이 델 H는 여기 있는 노란색 접평면에 수직이 되는 법선 벡터를 나타내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잘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델 F는 자연스럽게 이 델 G와 델 H, 여기 델 H입니다. 두 개의 벡터에서 이웃하는 이 두 개의 벡터에서 생기는 평면, 어떤 평면 안에 놓여 있는 벡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델 H가 델 G와 델 F가 델 G와 델 H에서 이루어지는 평면 안에 놓이는 벡터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벡터는 이 벡터의 적당한 1차 결합으로 표현이 가능해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다음 같은 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평면 위에 놓이는 이 파란색 평면 위에 놓이는 이 벡터 델 F는 이 평면 위에 놓이게 되는 두 개의 벡터 델 G와 델 H의 적당한 1차 결합으로 표현이 되어야 됩니다. 이때 적당한 1차 결합을 표시할 때의 상수를 우리는 여기를 람다로 여기는 뮤로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습적으로 보통 이렇게 람다와 뮤를 많이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제한 조건이 2개짜리일 때는 라그랑지 정리는 바로 이렇게 확대돼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조금 전까지는 하나인 경우를 살펴봤었잖아요. 이제 2개인 경우는 람다 델 G 플러스 뮤 델 H 이와 같은 식으로 제한 조건이 2개가 있을 때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들이, 즉 라그랑지 승수값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제한 조건이 2개가 있을 때 이런 경우라면은
최대 최소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하는 얘기인데요. 우리는 이 제한 조건을 두 개를 더 추가해서 연립방정식을 풀어서 이 방정식을 모두 만족하는 점들을 다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점들 중에서 가장 큰 게 최대고 가장 작은 게 최소값입니다. 자, 우리는 제한 조건 G, 여기 보다시피 G, X, Y, Z equal K라는 하나의 제한 조건과 H equal C로 되어 있죠. H, X, Y, Z equal C 이와 같은 이 방정식을 동시에 다 만족하는 X, Y, Z 좌표를 모두 구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함수 F에다 대입했을 때 가장 큰 게 최대값이고 가장 작은 게 최소값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럼 구체적으로 예제를 풀면서 학습을 해보도록 할까요? 평면과 원기둥의 교선, 이 평면과 원기둥의 공통 교선인 곡선 위에서 정의된 이 함수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자, 이 평면과 원기둥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런 모양입니다. 이렇게 수직 원기둥이 주어져 있고요. 비스듬하게 지나는 평면이 있습니다. 이때 공통 교선이니까 이 그림사로 보면 이런 부분이 있죠. 이 교선 위에서 정의된 삼변수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는 이 평면의 방정식은 x-y 플러스 z 이퀄 1이에요. x-y 플러스 z 이퀄 1이고 그리고 이 수직이 되는 원기둥은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이퀄 1입니다. 따라서 제한 조건이 두 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 조건이 두 개가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를 G로 하나를 H로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편의상 평면을 G로 넣어 볼까요? 뭐 반대로 놔도 상관없습니다. 편의상 G를 이렇게 평면의 방정식으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나온 순서대로 그냥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원기둥을 H라 놓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라그랑지 정리를 이용하여 라그랑지 정리에 의하여 다음을 만족하는 상수가 존재합니다. 델 F는 이퀄 람다 델 G 플러스 뮤 델 H를 만족하는 이것을 만족하는 람다와 뮤가 존재합니다. 자, 이제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이 방정식과 제한 조건 두 개를 동시에 연립해서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델 F를 계산해야 되는데요. 델 F는 주어진 함수 F 자체가 x 플러스 2y 플러스 3z예요. 따라서 델 F를 구하면 x에 대해서 편밀하면 1이고요. y에 대해서 편밀하면 2가 되고 z에 대해서 편밀하면 3입니다. 이렇게 순서상으로 써서 표시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벡터를 표시할 때 이렇게 꺾기교를 표시해도 되고 순서상으로 해도 되고 혼용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람다 델 G입니다. G를 x에 대해서 편밀하면 1, y에 대해서 편밀하면 마이너스 1, z에 대해서 편밀하면 1입니다. 플러스 뮤, 그 다음에 h를 x에 대해서 편밀하면 2x, y에 대해서 편밀하면 2y, z에 대해서 편밀하면 0 이와 같이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자, 그리고 이제 제한 조건 두 개를 순차적으로 다시 여기다 써보겠습니다. x-y 플러스 z 이퀄 1이고 그리고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이퀄 1 이와 같이 됐습니다. 우리는 이 식을 잘 보면 벡터의 스칼라 배와 벡터의 덧셈 그리고 벡터의 상등관계를 이용하면은 여기에서 순서상의 성분이 3개니까 3개의 방정식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3개의 방정식이 나타나는데 문자는 지금 x, y 그리고 여기 람다, 뮤 여러 개가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형태는 부정방정식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적당한 관계식을 세워서 순차적으로 여기하고 여기다 대입해서 x, y, z 좌표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뒤에 가장 큰 값이 최대, 가장 작은 값이 최소가 됩니다. 자, 그래서 식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자, 이제 1은 이퀄 람다 그리고 플러스 2뮤x 이와 같이 되고 그 다음에 2는 이퀄 마이너스 람다 그리고 플러스 2뮤y와 같이 됩니다. 자, 그리고 3은 이퀄 람다 그리고 여기는 뮤가 0 곱하기 뮤니까 0이니까 따로 쓰지 않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x-y 플러스 z 이퀄 1이고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이퀄 1 이와 같이 됐습니다. 자, 우리는 순차적으로 이 방정식을 풀려고 합니다. 근데 이 3번식을 잘 관찰해 보면 이 3번식에서
삼식에서 람다가 3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람다 이퀄 3이 나왔으니까 이것을 1번과 2번에다 순차적으로 다시 대입을 해볼까요? 여기다 3을 대입했습니다. 3을 대입하고 넘기니까 마이너스 2, 약분하니까 마이너스 1. 이 약분됐습니다. 뮤 x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다도 역시 람다 대신에 3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3 넘어가니까 플러스 5가 됐습니다. 그리고 2뮤 y와 같이 됐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잘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여기 뮤도 0이 아니고 x도 0이 아닙니다. 만약에 뮤가 0이면 좌변 0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모순이죠? 마찬가지로 x가 0이면 좌변 0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모순이 되죠. 그래서 뮤도 0이 아니고 x도 0이 아니에요. 같은 방법으로 y도 0이 아닙니다. 좌변 0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x, y, 뮤 모두 다 0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식에서 x 값을 구해볼까요? x는 마이너스 뮤분의 1이고요. 여기서 y 값을 구해볼까요? y는 2뮤 분의 5가 됐습니다. x하고 y가 모두 다 뮤로 표시가 되는데요. 우리는 뮤의 값을 알게 되면은 다시 여기다 대입했을 때 x값, y값을 구할 수 있을 것이고 x값, y값이 구해지면 여기다 대입하면 z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여기에서 뮤가 얼마인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는 요 x하고 y를 5번식에다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식에다 대입을 하면은 x의 제곱이죠. 그러니까 뮤의 제곱분의 1이고 y의 제곱이죠. 그래서 4 뮤의 제곱분의 25 이와 같이 됐습니다. 이 값이 1이어야만 합니다. 자, 이 방정식을 풀도록 하죠. 자, 이제 우리는 주어진 식에서 좌변을 4뮤의 제곱으로 통분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모 문제에다 4를 곱했네요. 그래서 4뮤의 제곱이 됐고 4 더하기 25니까 29 이퀄 1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뮤의 제곱이 4분의 29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뮤의 제곱 왼쪽에서 쓸게요. 뮤의 제곱이 4분의 29 이와 같이 됐습니다. 따라서 이거이므로 우리는 뮤의 값을 구해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9 이와 같이 됐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이제 우리는 이 뮤의 값을 이제 구했으니까 여기 x값, y값에다 대입해 보도록 하죠. x값은 뮤의 역수에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는군요. 자, 이제 x는 뮤의 역수에 마이너스 붙여야 되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루트 29분의 2와 같이 됐습니다. 그리고 y값을 구합니다. y값을 구해보면은 y값은 이 뮤의 역수에 5를 곱하는 거니까 2분의 5를 따로 쓰겠습니다. 2분의 5. 그 다음에 뮤의 역수예요. 뮤의 역수니까 이걸 뒤집어 놓으니까 부호는 똑같이 플러스 맞습니다. 루트 29분의 2가 됐어요. 뮤의 역수에 2분의 5. 약분되는군요. 그래서 정돈해 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9분의 5가 됐습니다. x좌표하고 y좌표를 모두 다 구했습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 4번식에다 대입하면 z좌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식의 결과를 4번식에서 대입을 하면은 z는 1 마이너스 x 플러스 y입니다. 1 마이너스 x 플러스 y와 같이 됐어요. 1 마이너스. 자, 여기다 마이너스 곱하니까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9분의 2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y죠. y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9분의 5예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9분의 5 이와 같이 됐습니다. 자, 이제 얘를 정돈해 보도록 하죠. 그럼 1, 여기 복부니까 묶어내면 주어진 식은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네요.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9분의 플러스끼리 하면 플러스 7, 마이너스끼리 하면 마이너스 7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복부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 주어진 식은 이와 같이 되는데요. 여기에서 우리는 뭐 통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놔두겠습니다. 책에는 아마 통분해놓고 다시 정도를 했을 거예요. 그냥 이렇게 놔두도록 할게요. 자, 이제 x, y, z 값이 모두 다 구해졌습니다. 이제 이 값이 구해졌으니까 잘 보면은 x 값이 복부오고 y도 복부오고 z도 복부오니까 결과적으로 이 점이 두 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점 중에서 어떤 점을 대입했을 때 함수값이 최대가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 함수값에다가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점이 두 개가 있었으니까 자, 여기 잘 보면은 모두 다 앞에 개수는 플러스네요. 자, 그러면 주어진 식에서 x값, 자, 이게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예요. 그래서 복부 동순이기 때문에 자, 이제 먼저 마이너스 루트 29분의 2 대입하고요. 여기는 플러스 루트 29분의 5를 대입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1 플러스 루트 29분의 7 이와 같이 대입해서 값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계산 결과를 구해보면 x에다가 y의 2배예요. 그리고 여기는 3배죠. 자, 그러면
요거부터 먼저 계산하죠. x 더하기 2y예요. 요 1을 하니까 10. 요걸 더해버리니까 10에서 2 빼니까 7. 루트 29분의 7이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3z예요. 여기다 3배랍니다. 3 플러스 3, 7이 21, 루트 29예요. 정도라면 일단 3 플러스 루트 29분의 28이 나오는군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가 나왔습니다. 유리하지 않고 그냥 놔두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마이너스를 넣은 값이어야 되죠. 자, 여기는 이제 부 반대편이니까 플러스 루트 29분의 2, 그리고 이쪽은 마이너스 루트 29분의 5, 그리고 이쪽은 1 마이너스 루트 29분의 7입니다. 자, 역시 이 값을 또 계산해 보도록 하죠. 자, 이 값을 여기다 계산해 보면 x 더하기 2y예요. 여기다 2배라니까 마이너스 10 플러스니까는 마이너스 10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8이 됐네요. 자, 이와 같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아까 2배를 했었죠. 이거 선생님이 잘못 계산했군요. 2배 하면 10에서 2 빼면 8인데 7로 잘못 써놨군요. 8입니다. 정정합니다. 자, 이 8이고 그러면 여기 21이니까 29가 돼야 되죠. 그럼 이거 유리가 또 되네요. 분모 문제에다 루트 29를 곱해버리면 29니까 루트 29네요. 그래서 3 플러스 루트 29 더 간단하게 됐네요. 아까 선생님이 수를 잘못 썼군요. 자, 이제 정정하겠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맞아 보겠습니다. 이건 2배를 했으니까 마이너스 10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8 루트 29가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z의 3배랍니다. 그래서 플러스 3 마이너스 루트 29분의 3배를 했으니까 21 이와 같이 됐습니다. 이것도 계산하면 3 마이너스 루트 29분의 자, 이제 마이너스 21에다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29가 됐죠. 마이너스 있고요. 29가 됐습니다. 역시 분모 분자에다 루트 29를 곱해보니까 약분돼서 얘는 3 마이너스 루트 29로 정돈이 됐습니다. 이제 두 개의 값을 비교해 봤을 때 당연히 이 값이 최대, 이 값이 최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한 조건이 2개짜리인 경우도 마찬가지로 라그랑지 승수를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이렇게 두 개의 결합으로 표현이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제한 조건 2개를 연립해서 풀면은 충분히 그들 중에서 가장 큰 값, 여러 개의 점의 좌표가 구해질 텐데요. 그들 중에 가장 큰 값이 최대고 가장 작은 값이 최소값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우린 지금까지 우리 교재 편도함수 편을 공부를 했었습니다. 일변수 함수의 미분적 분할을 다 공부한 뒤에 우리는 다변수 함수의 미분법과 관련된 것을 공부를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편도함수는 변수가 많아서 그렇죠. 앞에서 배웠던 일변수 함수의 미분법의 원리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 일부는 편도함수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특징도 있었죠. 예를 들어서 방향도 함수라든가 이런 개념들은 편도함수만이 갖고 있는 고유의 어떤 특징이라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몇 개의 특징들을 제한 나머지를 쭉 살펴보면 일변수 함수에서 배웠던 그 순서, 그 과정을 그대로 우리가 다변수 함수에다가 적용을 했구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크게 어렵지 않은 그런 단원이기 때문에 여러 번 반복해서 자기 걸로 잘 소화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으로 교재 제13장 편도함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